매니지먼트고요. NTP하고 LLDP, DHCP, SNMP, 시스로그 이런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P입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NTP는 장비의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보시면은 뭐 분산된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뭐 시스템 로그 및 이벤트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간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로 UDP 12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장비 모델이 있고요. 뭐 구성 요소로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인가된 타임 소스라든가 뭐 클럭 또는 GPS 타임 소스. 여기 구성을 보시면은 이 위에가 타임 소스 또는 GPS 타임 소스 NTP 서버인 장비들인 거고요. 그 밑에 1, 2, 3번은 네트워크 장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TP 프로토콜은 각 위에서 레벨을 스트럭처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스트럭처에 언급되는 숫자는 탑부터 뭐 0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NTP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스트럭처 1번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시간이 동기화가 되고 2번, 3번에다가 NTP 요청 처리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노란 선 보시면 타임 소스와 직접 연결되는 장비인 거고 빨간 선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각각의 NTP 시간을 동기화를 네트워크 라인으로 동기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루바 스위치의 명령어를 보시면은 타임 싱크 해가지고 타임프 SNTP 뭐 타임프 5월 SNTP NTP 이 네 가지의 종류로 시간을 동기화를 할 수가 있고요. 뭐 타임프라든가 뭐 SNTP 뭐 둘 다 쓰는 거 NTP를 사용해서 시간 업데이트 하는 거 이렇게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뭐 no NTP 써서 사용을 하거나 NTP를 뭐 브로드캐스트나 유니캐스트로 사용을 하거나 해서 사용을 가능합니다. 보통 기본값은 브로드캐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TP 이네이블을 시켜주시면 NTP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NTP 서버 정인데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NTP 서버 IP 해가지고 서버 네임 쓰고 키값 쓰고 뭐 이런 부가적인 옵션들을 써서 쓰는데 대부분 NTP 서버에서 IP로 지정을 해주면 NTP 서버와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맥스 어소시케이션이라는 넘버로 해가지고 NTP와 제휴되는 뭐 NTP 서버 최대 수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뭐 NTP 어소시케이션 해가지고 키값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인증해가지고 NTP 서버랑 연동을 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은 예제로 보시면 NTP 서버 기능 활성화는 NTP 서버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 NTP의 유니캐스트로 설정을 하고 타임 싱크는 NTP로 설정을 한다. 마지막은 NTP 이네이블해서 NTP 서버를 동기화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상태 확인은 show NTP authentication이나 NTP status, NTP authentication 하고 show time 이걸로 해가지고 NTP가 동기화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 보시면은 뭐 show NTP authentication 해서 NTP 상태들 그 스테이터스에서 NTP 상태들 쭉 보시면 되실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드레스 및 패킷 왔다 갔다 하는 카운터 보시고 뭐 NTP 모드는 브로드캐스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 해서 IP 있고 루트 딜레이 있고 업타임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은 LLDP인데요. LLDP라는 게 CDP 아시죠? CDP는 시스코에서 쓰는
이제 특정화된 정보, 네이버를 찾는 정보인 거고요. LLDP는 표준 프로토콜로서 보시면은 장치의 주요 기능, 장치 식별, 포트 식별, 관리 IP 등 여러 가지 정보를 LLDP 프로토콜로 정보를 받는 기능이 LLDP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의가 제조사의 중립적인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로 장치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뭐 이웃하는 장치, 그러니까 서로 각각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LLDP 프로토콜로 통해서 장치 ID, 포트 ID, 관리 IP 주소 등을 공유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LLDP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사용 모델은 뭐 L2 연결 장애, 뭐 장치 정보 뭐 이렇게 있고요. LLDP 활성화 및 포트 제어 명령어로 보시면 첫 번째로 LLDP 런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디폴트 상에는 LLDP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LLDP 이네이블을 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보안상의 문제로 꺼야 된다고 하면 no LLDP 런 해서 LLDP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DP 어드민스트레이터에서 포트 아이디 적고 얘가 TX only로 할 건지 RX only로 할 건지 TX, RX를 다 쓸 건지 아니면 아예 끌 건지를 설정해주는 명령어인 거고요. show LLDP info에서 로컬 디바이스나 리모트 디바이스 등을 찾는 것들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모트 디바이스, 뭐 로컬 디바이스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은 서로 연결되는 장치가 시스코인 경우에 LLDP 및 CDP 테이블을 통해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루바 장비는 CDP도 이네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코 장비가 연결이 되더라도 시스코의 정보를 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LLDP 운영 정보인데요. LLDP 런을 해서 show LLDP config를 보시면은 LLDP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트랜스밋 인터벌은 기본 30초고,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LLDP 포트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다 TX, RX가 인가가 되어 있어서 정보를 공유를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LLDP 인포 리모트 디바이스를 보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의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까요? 없네요. 자세히 볼 만한 게. show LLDP 네이버나 그런, 지금 여기는 없지만 show LLDP 네이버나 정보를 치시면, 디테일이라는 정보를 치시면 네이버,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장비의 IP, 모델명, 어느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맥 주소가 뭔지 여러 가지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DP 기능을 가지고 토폴로지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다음은 DHCP인데요. DHCP가 뭐냐? DHCP가 뭘까요? 가장 큰 기능은 호스트 단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끔 IP 자동 부여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거에 별도로 부여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며 그 옵션들에 대한 특정 그 제조사 및 부트 파일 뭐 이런 서버 주소들을 자동으로 단말에 할당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DHCP 구성 요소로 보시면 IP 풀이 있고요. DHCP 옵션이 있고 V2P가 있습니다.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죠? DHCP 프로세스의 구성인 거고요. DHCP를 디스커버리를 하면은 DHCP 서버에 요청을 하고 얘가 리퀘스트를 해서 요청을 오퍼해서 요청을 받으며 다시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크를 띄면은 IP를 받아서 DHCP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DHCP 서버를 아루바 스위치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HCP 서버 설정을 확인을 해보면 DHCP 서버에서 Enabler 기능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DHCP 서버 풀에서 풀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요. 얘들은 옵션이어서 크게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디폴트 라우터 해가지고 그 게이트웨이 쓸 수 있는 IP를 지정을 해주고 도메인 네임 지정을 해주고 릴리즈 타임이 얼만큼 할 건지 인피니트로 할 건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우리가 실제 쓸 IP 대역을 설정을 해줘서 사용을 하고 레인지에 이 IP 대역에 대한 예를 들면 뭐 19168 11.1번부터 19168 12.250번까지 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DHCP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DHCP 풀의 기능 활성화로 보시면은 뭐 DHCP 서버 핑을 쳐서 패킷이 몇 번 나오면 타임아웃이 되는 설정을 하는데요. 뭐 보면은 DHCP 서버 기본 구성에서 IP 주소 할당에 앞서 두 개의 핑을 패킷을 전송을 해서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거고요. 그리고 뭐 DHCP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show DHCP 서버에서 바인딩, 뭐 컴플리티,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터스, 풀 네임 해서 DHCP 서버에 대한 옵션들, 그리고 상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HCP 뭐 예제를 들어서 보시면 DHCP 서버 풀에서 서브넷 196이란 이름으로 DHCP 풀을 만들었고요. 네트워크는 19168 1.0으로 C클래스를 만들었고 디포트 라우터는 19168 1.254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것을 설정을 했고요. DNS는 KT DNS를 썼고 레인지는 19168 1.1에서 19168 1.200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미구성 시에 DHCP 서버가 활성화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지의 설정을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show DHCP 서버는 서버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고요. 뭐 로깅 컴플리티 로깅 이네이블드도 yes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태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DHCP 릴레이인데요. DHCP 릴레이는 우리가 DHCP 서버가 별도의 서버로 있는 경우에 DHCP 릴레이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VLAN 13의 IP 헬퍼 어드레스로 해가지고 외부 DHCP 서버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how IP 헬퍼 어드레스 VLAN 13 보면은 여기에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SNMP인데요. SNMP는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중앙에서 뭐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를 모니터링 하고 싶을 때 그거에 대한 값들을 밑값들을 받고 통신할 수,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고 보낼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SNMP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SNMP는 네트워크 상의 관리 대상 장비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수정을 해서 장비의 동작을 확인을 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구성 요소는 NMS와 특정 장비 같은 거를 교환을 해서 상태 정보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SNMP 서버가 있으면 SNMP 에이전트에서 서로 장비 정보 값들을 공유를 하는 거죠. 대부분 SNMP를 쓰는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NMS 같은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SNMP를 많이 쓰고요. 더불어 SNMP 말고 SNMP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SNMP도 값을 서로 공유를 하지만
SNMP보다 더욱더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다들 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플로우가 있죠. 뭐 넷플로우든 S플로우든 플로우 기능을 써가지고 현재 SNMP에서 부족한 것들, 실제 뭐 인터페이스의 트래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단의 트래픽 같은 거를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플로우, S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이제 얻고 보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팁이었고요. 그래서 SNMP는 이제 UDP 161번을 사용을 하고 SNMP의 5가지 운영 형태로 보시면은 get operation, 뭐 get next operation, 뭐 set operation, response operation, 뭐 trap operation 이렇게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그냥 뭐 대상 관리 그 에이전트부터 하나 이상의 값을 회수하기 위해 NMS가 에이전트에 요청하는 형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SNMP 버전은 버전 1, 2, 3가 있고요. 1, 2는 키값으로 해서 읽고 쓰는 형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SNMP 버전 3는 인증 및 암호화를 지원을 해서 인증하고 암호화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게 SNMP 버전 3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SNMP 버전 2를 많이 쓰죠. 뭐 구민권이나 조금 보안에 민감한 업체들은 SNMP 버전 3를 많이 쓰고요. 방금 말씀한 것 같이 뭐 리드 온이나 뭐 리드 라이트나 트랩들은 설정해주는 명령어인 거고요. SNMP3도 이네이블을 시켜주고 여기에 유저네임이나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인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키값들이나 이런 것들의 인증에 대한 설정을 보실 수 있고요. 상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로그인데요. 시스로그는 아시다시피 메시지를 기록을 위한 그 표준으로 클라이언트 스위치가 네트워크 운영 중인 시스로그 서버에게 로그 및 그 이벤트 알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인데요. 운영 중인 클라이언트 스위치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외부 서버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분석 후에 파일로 메시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로그 서버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 생성 및 전송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